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중국의 석사자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한자로 사자를 쓸 때는 스승사자의 사를 쓰다가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스승사자 앞에 개사슴 녹변 견을 첨가해서 지금의 사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자는 사자의 특성이 스승과 유사해서 스승사자와 사자사자를 혼용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자는 자식을 키우는데 매우 단호하고 엄격해서 어린 사자를 절벽 끝에서 밀어 살아남은 자식만 인정했다고 하고, 과거 일반적인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엄격했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닌가 합니다. 유달리 사자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엄격함과 단호함 속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사자의 이미지가 깊이 각인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사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석사자상들이 서 있는 위치를 볼까요? 보통 문 앞에 있는 사자는 암수 한 쌍이 대문을 등지고 있고 왼쪽은 수컷, 오른쪽은 암컷이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좌여우의 음양 철학이 있는데 사자상도 이에 부합하는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왼쪽 사자는 오른쪽 앞 발톱으로 실타래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황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권력과 천하통일을 상징하고 신하들 집 앞에 있는 사자상은 부와 권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암사자는 왼쪽 발톱 아래 새끼 사자를 데리고 노는데요. 이것은 자손이 많아서 집안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되는 사자상도 있지만 이러한 배치는 거의 고정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자상을 보면 실제 사자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귀한 사자가 황심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사자가 막연하게 무서운 동물이라는 것만 알았지 실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이나 봉황처럼 사람들의 상상과 중국의 문화가 가미되어서 재창조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자상의 재료를 보면 돌, 동 혹은 동에 도금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들 중 가장 비싼 사자상은 아무래도 황궁의 사자상이겠죠. 자금성의 태화문이나 건총문, 양신문 등에는 사자상이 한 쌍씩 있습니다. 그런데 건총문 앞에 있는 동사자상은 전체가 도금이 되어 있어서 매우 귀하고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도금한 사자상을 중국에서는 유금, 류진이라고 해서 동표면에 수은과 금의 합금을 바른 후 구워서 수은을 증발시키면 금이 동표면에 달라붙으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금 사자상은 동물의 왕 사자 이미지에 지고무상의 황권을 덧입혀서 불가침의 위세를 지닌 사자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사자상의 머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자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나뉘어 돌돌 말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석가 불상의 나발이란 머리 형태가 연상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상의 곱슬머리가 소라 모양이라고 해서 소라 라자에다가 터럭발로 나발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나게, 로지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머리 모양을 보니 자연 석사자와 불교가 관련이 있다는 설을 수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이러한 머리 모양이 중국에서는 권력과 계급의 상징으로 변천됩니다. 황실에서는 석사자상 머리에 45개의 돌기를 만들어서 고지존을 상징하게 했고 45개의 돌기를 가진 석사자상은 황실에서만 만들 수 있게 규정지었습니다. 일품의 관리 집 앞에 있는 석사자상의 머리는 돌기가 13개이고요. 지위가 낮을수록 이 돌기의 수가 줄어들어서 일반 백성의 집 앞에는 돌기가 있는 석사자상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석사자상의 입을 한번 볼까요? 석사자상 중에는 입을 담은 것과 벌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입안에 구슬이 넣어져 있고 날카로운 송곳니 2개가 구슬이 나오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안에 손을 넣어보니 구슬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절대 빠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큰 구슬을 입안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사자의 가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다수 석사자의 앞가슴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석사자상의 방울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인들은 방울을 하늘과 땅을 소통시켜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고요. 방울 소리가 악귀나 나쁜 기운을 물리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을 지키는 사자상에게 달아준 것이죠. 둘째로는 옛사람들이 야생사자를 길들여 보려고 했는데 야생사자를 길들이기가 영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방울을 달아주었더니 주인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다녔는데 방울이 문수보살의 장난감으로 매우 위력 있는 법기가 되었고 방울이 있는 사자는 더욱 신령스럽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사자상의 가슴이 넓어서 미관상 좋지 않았는데 방울을 달고 보니 훨씬 보기가 좋아서 이후 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나름 모두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성의 도금한 황금 사자상이 중국 전역에서 가장 비싼 것이라면 양적으로 석사자상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베이징 외곽에는 노구교 루꼬우치아오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금나라 때인 1189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192년에 완공되어 830여 년의 역사가 있는 다리인데요. 이곳은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마르코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극찬을 했다는 다리입니다. 또 이곳은 근대 중국 역사에서 774변이라고 불리는 루꼬우치아오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제국과 중화민족이 격돌을 해서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다리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루꼬우치아오는 중국에서 석사자상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과 함께 오래전부터 루꼬우치아오의 사자상은 분명히 셀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셀 때마다 그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 번은 청나라 걸륭제 때 작심을 하고 2번을 세어봤는데요. 역시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1962년에는 베이징 문화보호부문에서 세어보았더니 485마리, 1979년에 다시 세어보니 502마리였고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501마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자상이 500여 마리라면 세기 어려울 정도는 아닌데 왜 분명하게 셀 수 없다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리가 만들어진 지 830여 년이 되었고 이 다리 위의 사자는 모두 명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석사자상이 풍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형태가 불분명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사자는 어린 새끼 사자와 함께 조각된 것이 많은데 사자의 발톱 아래에 있는 새끼 사자는 마모가 심해서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린 사자는 어미 사자의 등 뒤에 있어서 앞것을 셈하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숨어있는 어린 사자를 세지 않게 되어서 사자상의 수를 세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군요. 이렇게 루꼬우치아오의 501마리 사자들은 명청 이후 격변하는 중국 역사와 함께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찾고 있는 역사 속 현장에서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부분 제작하는 영상들의 내용은 중국에서 출판된 책이나 강의 내용 혹은 바이뚜의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영상 관련 다른 시각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